돌아오는 화요일이죠.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날, 바로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엔 여전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충일을 맞이해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이주은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 예비역 대위로 전역을 하고 지금은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운영 실장을 맡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네,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이름도 되게 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슨 상담센터 이렇게 부르겠네, 기관 안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름으로는 대강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유추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군 복무 중에 다친 군인들 그리고 네. 이제 제대한 군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률 지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심리 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취업 지원을 해서 법률 지원은 이제 복무 중 다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은 다친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회복,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취업 지원을 통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률 지원도 하고 그러려면 그 센터 안에 뭐 변호사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에 이제 네.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네. 공익법센터의 변호사님들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취업하려면 또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쪽과도 연관되는 네.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있는 예. 기존의 여러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연계도 해드리고 또 센터 자체적으로 취업 특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 생활 중에 부상을 당한 분들인데 앞에 청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센터인데 그럼 청년 아니면 안 돼요? 만약에 45세가 넘었다. 이분이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어쨌든 조례상으로도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네. 그 법적 청년이 만 39세를 넘어가면 네. 이게 예산 지원 가능한 범위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적인 지원을 못 드리지만 뭐 기존의 법률 관련해서는 공익법센터로 연계해서 법률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꼭 청년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혹은 다른 뭐 정부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에 저희 센터를 신청하신 할아버지셨는데 네.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익법센터로 연계를 해서 지금 또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이런 창구를 운영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주은 실장님의 군 생활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ROTC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해병대 전역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ROTC 출신으로 해병대 소위로 2018년도에 네. 임관을 했고요. 이제 주 업무는 이제 보병 소대장을 하다가 이제 19년도 5월부터 전방 경계작전 소초장 임무를 수행했어요. 소초장. 소초장 임무 이제 육군으로 하면 GOP 개념인데요. 네. 그 철책을 관리하고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그 책임 구역으로 북한이 침투하거나 네. 혹은 도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런 임무를 맡는 소초장 임무를 수행했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강 하구 김포 전방이었습니다. 네. 김포 전방. 네. 그래서 군 생활은 주로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하셨군요. 네, 소초장 임무 수행 전에는 이제 소대장으로서 이제 소대원들 교육 훈련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고요. 이제 19년 5월부터 소초장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김포 인근이었나요? 한강 하구였고요. 김포 전방입니다. 이제 네. 위치로 보면은 한강이 쭉쭉쭉 흘러가지고 김포를 지나 파주 사이로 흐르면서 네. 북에서 흐르는 이제 임진강과 만나고 그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로 흐르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임진강과 함강이 만나 서해로 흐르는 아. 그쪽에 있었고 김포 전방 네. 대한상에 바로 북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뢰를 밟았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19년 5월부터 소초장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경계작전이라는 게 적이 침투해오는 거를 뭐 감시 장비로도 보고 또 육안으로도 보고 또 청문으로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름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풀이 정말 네. 잘 자라거든요. 정말 네. 풀이 자라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예. 자라는데 이제 한강 하구 쪽에는 또 갈대가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갈대가 높은 건 한 3m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대 전반적으로 이제 책임구역 내에 있는 갈대를 제거했어야 했고 네. 하지만 또 해병대는 항상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대원들도 계속 근무를 들어가고 야간에 계속 근무를 들어가고 또 취약 시기에는 초소 근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할 작업은 있고 이제 인력은 없다 보니까 제가 비번 시간에 나가서 새벽에 이제 예초기를 돌리다가 저희 책임구역 중에 한 100m 남았을 그 시점에 정말 마지막쯤에 딱 그렇게 어떻게 다행히도 네.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소환하기도 싫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밟았을 때는 딱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날카로운 화약수가 꽉 나면서 네. 이제 시야가 블랙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 귀에서 삐 하면서 이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른발이 더 아팠어요. 이제 다친 왼발보다. 그래서 오른발을 봤더니 오른발에는 까만 게 묻어 있고 아마 지금 보면 화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까만 게 묻어 있었고 덜 아픈 왼발을 확인했더니 이제 왼발 전반 이제 전단부가 날아가 있더라고요. 네. 아예 폭발도 날아가 있었고 그때 들었던 감정은 네. 이제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두려움, 공포가 가장 컸고 정말 파도가 저를 덮치는데 그 파도라는 공포가 저를 덮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군에 다시 이제 복귀를 이제 다치신 뒤에 복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치료 끝나고 네. 그 처우에 관련해서 다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치고 나서 보통 이제 저처럼 장애를 얻을 정도로 다치면 뭐 의병 제대 등을 하시는데요. 제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사고지만 그때 제일 고마웠던 게 제 소초원들이었거든요. 네.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전 소초장님이 잘 회복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 소초장 그런 응원의 편지를 보면서 너무 제 소초원들한테 너무 고마웠고 이 친구들한테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은혜 갚는 길이 제가 다시 복귀해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그 친구들한테 갚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6개월의 재활 기간을 거쳐서 다시 복귀를 했고요. 네. 복귀한 뒤에 이제 참모로서 전 작전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참모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상 군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 규정이 이제 남일이 아니고 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됐고 네. 너무나 아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계속한다면 이런 규정 제도를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았고 오히려 전역을